10번 문제인데 실제 기출에서도 한 10번쯤에 태클을 한번 걸어요. 어떤 태클이냐면 문제 딱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나중에 풀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10번 같은 거는. 일부러 제가 시간 오래 걸릴 문제 중간에 하나 끼워놨거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돼요. 특히나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재밌다고 푸는 순간 망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도 꽤 복잡하죠.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라 용어 자체가 생소하진 않은데 거기 선정 방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 문제 한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이해하는 시간도 걸리는데 더구나 여기 뭐 장타율, 출루율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 그 장타율상, 출루율상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었다면 장타율상의 그 식을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쵸? 그 일단 기억 정도 보면 사실 니은을 안 보게끔 디귿 리을만 보게끔 제가 선지 구성은 해놨는데 먼저 그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넘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20문제잖아요. 19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을 때 푸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먼저 풀지는 마세요. 시험장에서도. 보통 10번이나 30번, 지금 문제도 10번이잖아요. 10번에서 30번 정도의 시간을 좀 걸리게 하는 문제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30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잘 넘겨요. 어차피 시간의 압박을 느끼니까. 근데 10번에서 만나면 욕심이 생겨요. 이거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 생각인데 이런 선정 방식 또는 뭔가 조건, 규칙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조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되 최우수 선수 선정 방식 잠깐 볼게요. 타석수가 정규 시즌 144경기 3.5배 이상이면서 벌써부터 까다로움이 느껴지죠. 타율이 0.340 이상. 타율은 어떻게 구하죠? 타율? 아래쪽 각주에 있죠. 안타수를 타수로 나눴대요. 근데 안타가 그냥 안타만 있는 게 아니고 안타라는 거는 거기 표에 각주에 있잖아요.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합이래요.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하기 싫죠. 네, 그 중에서 장타율 또는 출루율이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식의 구조만 말씀드려 볼게요. 장타율상, 출루율상이 주어져 있는데 장타율과 출루율 식이 복잡하긴 한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장타율은 타수로 나누는 건데 출루율은 타석수로 나눠요. 그렇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주에 보시면 타석수라는 거는 타수랑 사사구를 더한 것이고, 그렇죠? 그냥 타수는 표에 있죠. 그러니까 출루율상을 여러분들이 선정할 때 타수만 고려할 게 아니고 그 사사구 수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아마 리을을 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못 풀거나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문제는 웬만하면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네,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풀거나 시간이 없어서 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 풀어야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네, 오른쪽 11번 문제 볼게요. 취업률 나왔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이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고등학교는 일반계 실업계로 나누어져 있고 대학교는 전문대 4년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를 줬어요. 근데 대학교는 지금 전체가 없죠. 그렇죠? 그냥 전문대 4년제 대학교만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구성 자체도 전체 취업률이랑 여성 취업률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남성에 관한 부분을 물어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대학교 취업률이 고등학교 취업률보다 각각 높았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정보니까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니은부터 볼게요. 70년에 비해 2015년도에는 모든 항목의 여성 취업률이 각각 증가했다. 이것도 그냥 취업률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면 되고
그 70년에 비해서 2015년에 볼 때 일반계 고등학교 여성의 취업률 보면 70년도에 33.5에서 2015년도 18.5로 감소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니은이 틀린 거죠. 33.5, 18.5 그 숫자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이 잘 봐야 돼. 디귿. 이제 디귿 같은 경우 남성 취업자 수 물어보니까 아 이거 가중평균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중평균 즉 남성 취업자 수, 여성 취업자 수를 비교하려면 거기 표에 남성 취업률이 나와야 돼요. 전체 취업률이 아니고. 전체 취업률, 남성 취업률, 여성 취업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디귿을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전체랑 여성만 주어져 있으면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비슷한 구조의 자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11번은 외교원 2013년도 14번의 표를 한번 보세요. 같으면서도 되게 다른 자료거든요. 외교원 2013년도 14번 문제. 네, 이거는 제 해설지에다 적어드리지 않은 기출 번호니까 체크해 두세요. 네, 해설지 만들다 보면 생각나면 적는데 지금처럼 수업하다가 또 생각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디귿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남성 취업자 수와 여성 취업자 수를 비교할 수는 없고 단 이걸 한번 볼게요. 표에 보시면 전체 고등학교가 있고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전체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죠.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자 수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체 일반계 실업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남성 여성은 몰라도. 그래서 가중평균을 물어보는 듯한 문제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히려 가중평균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죠. 12번 문제는 제가 그 해설지에도 적어드렸는데 2012년도 39번 문제 거의 주제가 같아요.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의 성별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그 차이고 숫자 구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중평균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변형해서 내봤는데 12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까다롭냐면 일단 볼게요. 이게 전체 희망 비율, 그 다음에 남성 희망 비율, 여성 희망 비율의 격차 가지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전체가 10,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10,000명이고 희망하는 애들이 32%니까 3,200명이죠. 그렇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가중평균 문제는 보통 이제 가중평균 통계 자료로 주어질 때는 남성 여성으로 많이 줘요. 인구 통계 자료로. 이걸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전체 남성과 여성 대학생 숫자가 전체 10,000명이니까 5,000명, 5,000명으로 똑같으면 이게 30%고 이게 40%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평균은 35%잖아요. 만약에 숫자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이 소금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10% 소금물이랑 20% 소금물을 섞었는데 산술평균은 15%잖아요. 그렇죠? 물의 양이 같다라고 하면 이 소금물이 가중평균이에요. 근데 만약에 섞었는데 15가 아니고 1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 소금물 농도 진한 것보다 연한 게 물이 더 많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먼저 40% 30%인데 35%의 산술 평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전체 평균, 즉 실제 평균은 32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농도가 진한 여자 비율보다 농도가 연한 남자 비율이 소금물의 양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았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전체 비율과 각 항목 간의 비율 격차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32, 32면 2, 32, 40이면 8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여자 대 남자의 대학생 비율은 2 대 8이라는 거. 조심해야 될 게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의 2 대 8이 아니에요. 전체 대학생의
숫자가 2대 8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지금 10,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2,000명, 남성은 8,000명이 되고 여기다 다시 실제 성형수술 희망 응답 비율을 곱한 여성 2,000명 중에 40%인 800 이게 성형수술 희망 응답자가 되고 남성 8,000명의 30% 2,400 그렇죠. 얘네 둘을 합한 게 3,200이니까 맞네요. 전체 32%와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것과 완전 똑같은 문제가 이거예요. 2012년도 39번.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완전히 똑같은 구조니까. 혹시나 조금 나는 아직 가중평균 문제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 가중평균 문제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게 그 3번 문항이거든요. 3번. 3번을 보시면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눈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 성형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그렇죠. 여성 응답자가 52%예요. 52%. 이 중에서 코 성형을 희망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37%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 성형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가 85%잖아요. 그러면 코 성형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15%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모두 다 지금 눈 성형을 희망했다라고 해도 나머지 37%는 그렇죠? 15를 뺀 37%는 최소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37%가 아니고 눈 성형을 희망하는 52종 37이 돼요. 3번은.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참고로 하시면 되냐면 2014년도 35번에 5번 선택지가 있거든요. 이 선택지의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세요. 2014년도 35번에 5번 선택지.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최소 여집합을 물어보는 가중평균 문제이지만 최소 여집합을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13번인데 그 13번 문제가 순위자료예요. 그렇죠? 순위자료는 매년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빈출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일단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순위자료인 경우에는 지금 표도 1위부터 10위까지만 나와 있고 11위 이하는 묶여 있잖아요. 그럼 11위 이하 항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출 문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13번 문제는 2009년도 2번에서 처음으로 2009년도 2번에서 처음으로 순위 자료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2016년도 8번 문제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래요. 네, 둘 다 해설지에 제가 적어드린 문제니까 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결국 표를 보시면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얘네 세 가지 항목 모두 특정 국가가 10위 안에 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생산량 3위, 그 다음에 수입량 1위이긴 하지만 수출량에는 10위 이내에 들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수출량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11위 이하의 국가를 판단할 때는 기준은 항상 지금 직접 주어진 순위의 가장 낮은 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 10개니까 12 항목 있죠. 생산량은 UAE, 그 다음에 수출량은 베네수엘라, 수입량은 네덜란드 숫자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걔를 보시면 되고 기억 잠깐 볼까요? 기억을 보시면 수출량 상위 10개 국가 중 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비율은 나이지리아가 가장 높다라고 했네요. 근데 지금 보면 가장 이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지금 나이지리아인지 알 수 있나요? 11위 이하 이 항목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니은, 디귿, 네, 리을도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그 순위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좀 기출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그, 음, 음, 그 11위 이하의 비율이 나와 있죠. 이 비율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문제 더 적어드릴게요. 2016년도 문제 중에서 순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 2016년도 29번 문제도 순위 자료 문제니까 같이 엮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14번 볼까요? 네, 14번 문제. 이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를 작성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표 1, 그 다음에 표 2 나와 있는데 그 표 1에 각 줄을 잘 읽어야 돼요. 볼게요. 고위험이라는 거는 금단, 내성, 일상장애 모두 해당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해당되고 잠재적 위험은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해당된다라는 것이니까 고위험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은 뭐예요? 이 셋 중 어떤 것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을 일단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셋 다 해당하면 고위험 하나하나 두 개면 잠재적 위험,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이다. 그쵸? 그 다음 표 2를 볼게요. 표 2는 이제 비율 자료이고, 각각 2010년 1순위라고 지금 한 개, 그쵸? 지금 그 부모부터 이제 기타까지 나와 있는데, 모두 청소년 설문 대상자를 1,500명으로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그 뭐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니은이에요. 니은 사실. 니은인데 14번 문제를 의외로 좀 많이 틀렸는데 그 니은을 보시면 뭐를 봐야 되냐면 기억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금단 내성 일상 생활 장애 중 하나, 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전체 12%이다. 이죠, 기억이. 그리고 니은에서 이들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들 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이라는 의미예요, 니은은.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14번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니은 정도. 네, 그 다음에 디귿도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중독 정도에 대한 집단별로 보아도 모든 집단에서 수면 부족을 갖고 있는 성인이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있다는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에서 뭐 고위험군으로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 차이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각 그 사용자 집단 숫자가 있잖아요. 인원수를 보면 그렇죠. 지금 물어보는 게 디귿에서 그 차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 수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이제 비율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비율 차이가 아니고 인원수를 고려해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은 이게 이걸 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5, 16번 문제가 있죠. 넘어가서 볼게요. 15번을 보시면 이제 지역별 인구 밀도라고 돼 있어가지고 가나다라 나와 있는데 표에서 15번 문제 표에서 지금 주어지는 게 인구수, 그다음 산술적 인구 밀도, 경지 인구 밀도 이렇게 세 가지죠. 각줄 한번 볼게요. 각줄을 보니까 산술적인 인구 밀도와 경지 인구 밀도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 경지율이 주어져 있는데 산술적 인구 밀도나 경지 인구 밀도의 공통점이 뭐죠? 분자를 인구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면적 또는 경지 면적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경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면적분의 경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지역 면적분의 경지 면적이니까 경지 인구 밀도 분의 산술적 인구 밀도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 경지율 선택지인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경지율은 나 지역이 다 지역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나와 다의 산술적 인구 밀도 2배 차이, 경지 인구 밀도 2배 차이. 그럼 뭐예요? 경지율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정도만 제가 판단을 해드리고 네, 선택지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1, 2, 3, 3, 4라고 돼 있는데 3, 4, 5번이겠죠. 네. 못한데 제가 이거 수정을 못했네요. 네, 1, 2, 3, 3, 4가 아니고 1, 2, 3, 4, 5번이겠죠. 네, 수정을 좀 해주시고 네, 그 4번이라고 돼 있는 이제 실제로 5번이죠. 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인구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인구를 각각 절반으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역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라 지역이 된다라고 됐죠. 그래서 라 면적은 지금 9,000이고 그렇죠. 산술적 면적이 45니까 그렇죠. 라 지역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라 지역은 지금 지역 면적이 200이 되겠네요. 그렇죠? 200이 될 테니까 나머지 지역 모두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라보다 뭐 큰 지역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만 건드리게 되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해 두세요. 해설에도 1, 2, 3, 3, 4라고 돼 있네요. 그 번호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일단 3번 경지율 선택지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16번 문제가 있는데 16번도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16번 문제 보시면 생산국 3가지 나왔고 자동차는 생산국당 2개씩 나왔죠. 그래서 현지 판매 가격 그리고 국내 판매 가격 관세율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각주 1과 각주 2에서 여러분들이 각주식을 보면 위에 표 또는 자료에서 주지 않은 항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각주 1을 보시면 수입상 이익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나오죠. 이거는 현지 판매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과 현지 판매 가격의 차이이고 거기다 관세를 빼준 거네요. 근데 관세는 각주 2에 있죠. 각주 2에 있고 현지 판매 가격에서 관세율을 곱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상 이익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수입상 이익은 그렇죠. 국내 판매 가격에서 현지 판매 가격을 빼주고 관세를 뺀 건데 관세는 현지 판매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니까 그렇죠. 이 둘을 묶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묶어도 되겠죠. 그러면 국내 판매 가격 빼기 네,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현지 판매 가격이 높은 자동차일수록 국내 판매 가격 또한 높다. 이거는 그냥 볼 수 있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현지 판매 가격과 수입상 이익은 변화 없이 네, 변화 없이가 2개 들어가 있죠. 네, 오타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제가 내일은 좀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할게요. 네, 죄송하고 그 변화 없이라고 돼 있는데 변화 없이 한 번만 있어야겠죠. 네, 다시 한번 니은을 정리해드리면 현지 판매 가격과 수입상 이익은 변화 없이 미국 자동차 수입 관세율만 현재 20%에서 10%로 변경된다라고 하면 A와 B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각각 10% 이상 감소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볼게요. 국내 판매 가격, 네, 이 국내 판매 가격식을 그쵸? 국내 판매 가격식을 다시 쓰면 그쵸? 얘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얘를 넘기면 되겠네요. 수입상 가격에다가 1 플러스 관세율 곱하기 현지 판매 가격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식을 다시 이 국내 판매 가격에 관해서 정리한 식이에요. 정리해놓고 보니까 지금 현지 판매 가격과 수입상 이익은 변화가 없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미국 자동차 수입 관세율, 이 관세율만 건드리겠다는 거죠. 얘만 지금 20에서 10으로 바뀌면 국내 판매 가격이 10% 이상 감소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얘 둘이 있는데 그리고 얘만 지금 20에서 10으로 사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해했다면 니은은 사실 말도 안 돼요. 사실 니은은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마치 해설에서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풀라고 해놓긴 했는데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구조죠. 결국에는 이런 구조인데 B가 일정하고 얘도 일정해요. 근데 지금 얘만 20에서 10%로 지금 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10% 이상 감소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좀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니은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D가 수입상 이익 물어본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수입상 이익식 첫 번째 식 있죠?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번은 뭐 식 자체만 정리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 정도로 체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17번과 18번 볼까요? 17번하고 18번인데 17번은 이제 매칭형 문제죠. 매칭형 문제고 이제 경제 사회 발전 지표라고 나와 있는 표 1과 표 2를 보는 건데 네. 이제 표 1은 연구 개발 인력, 표 2는 이제 수출액이죠. 그래서 정보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봐야 되는데 먼저 정보 기억 보시면 인구 증가율 물어봤으니까 네, 인구 증가율과 연구 개발 인력 증가율을 물어봤죠. 그래서 사실 기억이 무슨 말이냐면 표 1은 인구 100만 명당 연구 개발 인력 현황이잖아요. 근데 기억에서 묻는 게 인구 증가율과 연구 개발 인력 증가율을 물어보고 있죠. 그 1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출 중에 어떤 걸 보면 되냐면 그 2010년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이 문제 아마 선지 니은일 거예요. 니은을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나왔던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구조가 이거잖아요. 표율도. 네, 갑자기 어두워진 것 같은데 그 기억을 보시면 기억이 아니고 표 1을 보시면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왜 이렇게 쓰냐면 인구 100만 명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 100명이다, 1000명이다, 만명당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구조적으로 인구분의 연구 인력이라는 거죠. 표 1의 구조는. 그리고 기억에서 물어보는 인구 증가율, 그렇죠? 얘 증가율, 연구 개발 인력 증가율 이게 더 높다라는 게 이 비율 숫자 자체가 지금 증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억을 봤을 때 아 이거구나라고 간파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아까 제가 4번 문제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2010년도 27번의 니은 선택지를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말한 게 그거죠. 네, 그래서 기억을 보면 이제 매년 지금 그 인구 100만 명당 연구 개발 인력이 지금 증가하는 국가가 영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B는 빼야겠네요. 네, B를 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니은을 먼저 봐도 되겠지만 디귿과 리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매년 인구 100만 명당 연구 개발 인력 캐나다, 이탈리아의 절반 미만이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리을 매년 이제 수출 증가액이 증가한 국가 영국과 캐나다이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제가 기억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그 10번대 후반 문제 정답률이 낮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오늘은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나왔던 뭐 10번 문제 같은 거를 안 건드려야만이 뒤에 문제를 풀 시간 확보가 된다라는 의미죠. 네, 일단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이제 KTX의 여객 수송 동향이라고 나왔네요. 경부, 호남, 경전, 전라 네 가지나 나왔고 그 연도 연월을 보니까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기억 먼저 볼게요. 2011년 9월 이후 매달 경부선 KTX 이용 좌석수는 전체 좌석수를 초과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각주 1번 이용률을 볼게요. 이용률을 보시면 전체 좌석 중 이용 좌석 수가 차지한 비율이니까 기억처럼 이용 좌석 수가 전체 좌석 수를 매달 초과했다라는 의미는 이용률이 매달 100을 넘었다란 말이겠죠. 근데 2012년도 3월 보시면 이용률이 99%니까 100% 못 넘었으니까 이용 좌석수가 전체 좌석수 초과 못했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그 다음 니은 분기별로 보면이라고 했죠. 2011년 4분기 이후라고 했으니까 2011년 4분기면 몇 월부터죠? 10, 11, 12를 묶어서 4분기라고 하죠. 그리고 1, 2, 3을 묶어서 1분기, 4, 5, 6을 묶어서 2분기라고 하죠.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때 매 분기 경부선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쵸? 그래서 체크를 해 두시고 나머지랑 뭐 비교해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디귿. 2012년 6월 호남선의 KTX 미이용 좌석수는 전라선 KTX 전체 좌석수보다 적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도출하느냐. 2012년도 6월을 볼게요. 호남선의 이용률이 65%잖아요. 65%. 근데 이용 좌석수가 지금 542이고 전체. 그리고 전라선 같은 경우는 전체 좌석수가 어떻게 구하죠? 전체 좌석수 분의 209가 95%니까 일단 여기는 금방 구하죠. 여기 어떻게 구하죠? 0.95분의 209니까 그죠? 0.95분의 209니까 뭐 나누면 이게 대략적으로 한 220 정도 되겠죠. 220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 기출에서 65%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거를 3분의 2 정도이다라고 해도 돼요. 3분의 2이다. 왜냐하면 3분의 2가 사실 66.7%거든요. 근데 기출에서 65%라는 숫자를 줄 때는 다 이거를 상정하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봐도 괜찮으냐? 괜찮아요. 기출은. 그래서 65%라고 하면 일단 3분의 2이다. 그러면 각주 2에서 전체 좌석수는 이용 좌석수에다가 미이용 좌석수의 합이니까 그렇죠? 전체 좌석수 중 이용률이 65%, 즉 542면 그렇죠? 이게 3분의 2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542를 2로 나누면 어느 정도냐면 뭐 271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미이용 좌석수가 되겠죠. 270 정도가. 그리고 여기는 220이니까 이쪽이 더 많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65%를 여러분들이 3분의 2라고 인식하는 순간 전체 중 542가 3분의 2니까 그러면 3분의 1 나머지가 미이용 좌석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542를 절반 나눠서만 보면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전체 좌석수 구하고 거기서 다시 이거를 뺄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해설에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다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해설도 괄호 안에 제가 써놨죠. 0.65를 대략 3분의 2로 봐라. 그러면 3분의 1은 270이니까 이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마지막 19, 20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9번하고 20번인데 일단 19번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근데 20번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오늘 10번하고 20번 문제를 안 풀고 나머지 18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까다로울 수 있지만 10번하고 20번 문제는 시간 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리고 20번 문제도 이해하기 쉽진 않죠. 일단 정리는 해드릴 텐데 그래도 10번보다 20번이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볼게요. 19번 보면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걷고 싶은 길, 조성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국 합계와 서울부터 울산까지 지금 주어져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걷고 싶은 길의 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표 자체가 걷고 싶은 길, 전체 길이가 주어져 있고, 인구 1000명당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인구 물어보겠네요. 그쵸? 인구.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전국 합계라는 거는 아래쪽에 특별시와 광역시 합계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간파해야겠죠. 네, 보기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 기억 볼게요. 광역시 중이라고 있으니까 서울 빼고 봐야겠네요. 그쵸? 광역시 중 보행자 전용 도로 대비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비율은 대구가 가장 크고 대전이 가장 작다라고 했죠. 대구를 볼까요? 대구를 보니까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 나죠. 48이랑 498이니까 10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대구가 가장 크다라고 있으니까 비율이 10 이상인 게 있는지 보면 될 텐데 없죠. 그래서 실제로 대구가 가장 크고 대전이 가장 작다라고 했잖아요. 대전은 108분의 480이니까 얘는 일단 비율이 5보다 작네요. 5. 그렇죠? 108분의 480이니까. 그래서 5보다 더 작은 게 부산부터 울산 중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구는 10 이상, 대전은 비율이 5 미만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이 옳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이라고 있으니까 이번에 서울까지 포함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걷고 싶은 길 전체 길이가 길수록 자전거 전용차로 역시 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대구랑 광주를 비교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대구가 광주보다 전체 길이가 더 긴데 자전거 전용차로는 대구보다 광주가 더 길죠. 이제 이런 관계라면 니은이 틀린다라는 거죠. 길수록 길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아까 이야기했던 인구 물어보네. 인구. 그래서 인구는 전체 길이 분의 인구 1000명당 걷고 싶은 길의 길이로 보면 되겠죠. 그럼 디귿에서 서울하고 부산을 볼게요. 사실 식 쓰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서울은 어떻게 돼요? 0.084분의 8436. 일단 이렇게 쓸게요. 부산도 왜 이렇게 먼저 썼냐면 0.084, 0.096을 써야 되니까 그냥 비교니까 84, 96만 쓸게요. 그쵸?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서울 인구가 부산 인구의 2배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해야겠죠. 근데 2배 미만인가요? 딱 봐도 안 되죠. 아까랑 비슷한 구조예요. 이렇게 곱하면 330 정도니까 2를 곱하면 660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분자가 여기가 더 커버리고 분모도 지금 이쪽이 더 크니까 그쵸? 2배 초과하네요. 그쵸? 그래서 디귿 틀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리을. 대구랑 광주 비교죠. 인구 1명당 자전거 전용차로니까 이것도 아까 인구 도출을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차로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네,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만 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번 같은 문제를 사실 풀기가 어려워요. 풀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정보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네, 먼저 볼게요. 표 보시면 20번 모범 택시 보유율 현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범 택시 보유율이라는 거는 해당 연도 각 택시 회사에서 보유하는 전체 택시 중 모범 택시가 차지한 비중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보 보니까 전체 택시 보유 대수는 매년 만대로 고정이래요. 그쵸? 그리고 각 회사별 전체 택시 보유 대수 역시 매년 동일하대요. 그쵸? 그러면 모범 택시 보유율에 따라서 모범 택시 숫자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전체 택시 만대 그리고 각 회사별 택시도 매년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잘 이해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보가 지금 이렇게 5개 있잖아요. 먼저 얘는 읽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4개 중에서 뭐부터 봐야 되냐면 확정 가능한 정보부터 봐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번째 정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번째 정보 보면 2014년 모범 택시 보유율이 가장 높았던 회사의 전체 택시 보유 대수는 2,500대라고 했으니까 2014년도 모범 택시 보유율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C. 그렇죠? 그럼 C가 전체 택시 보유 대수가 2,500이란 게 일단 도출이 됐네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일단 이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C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C를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로 봐야 될 정보는 맨 아래 정보예요. 맨 아래 정보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모범 택시 보유 대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단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C 회사의 모범 택시 보유 대수니까 2,500 곱하기 80%니까 0.8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0년에 이 회사의 모범 택시 보유 대수니까 이 회사가 2010년도에는 10%죠. 0.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쵸? 이게 2014년도 C 회사의 2,500과 같다라는 거죠. 그쵸? 맨 마지막 정보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2,500 도출을 했으니까. 그러면 80% 수준이면 얘는 2,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500이니까 다시 말하면 0.1 곱하기 2는 500이 될 테니까 결국 이 회사의 지금 택시 대수는 5,000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선택지를 1, 2, 3 지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전체 택시가 10,000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택시가 5,000대예요. 절반이죠? 그럼 뭐예요? 얘가 제일 많은 거죠. 전체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4번하고 5번만 남아야 되고 어차피 가장 많은 회사랑 가장 적은 회사의 격차가 4,500대니까 A랑 B 둘 중에 어느 회사가 500대인지만 보면 돼요. 그렇겠죠? 네. 올라가서 세 번째 볼게요. 2010년도 A 회사와 B 회사의 모범 택시 보유 대수 합은 2011년 D 회사의 모범 택시 보유 대수의 3분의 2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보기 전에 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5.5% 곱하기 A 플러스 11% 곱하기 B는 16.5% D 곱하기 3분의 2인데 그 두 번째 정보 보시면 사실 전체 보유 택시가 A랑 D가 같다라고 줬네요. 그럼 뭐예요? 가장 적은 건 B겠네요. B. 그렇죠? 가장 적은 거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면 답이 나와요. 선택지를 제가 그렇게 드려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2가 5,000대니까 가장 많은 회사. 그러면 선택지 제가 아까 1, 2, 3번 지워준다 했는데 1, 2번만 지워지겠죠? 1, 2번 지워지는데 가장 적은 거는 네, 아까 제가 A, B라고 했는데 A, B, C 되겠네요. A, B, C인데 네. 이걸 봐야겠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2가 5,000대이고 네,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를 곱하면 얘가 11D가 되거든요, 사실. 11D. 11D가 되고, 그렇죠? 11D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A랑 D가 같다라고 있으니까 얘는 사실 11A라고 봐도 되겠죠. 네, 11A라고 봐도 되니까 얘랑 얘를 묶어서 보면 5.5A를 넘기면 결국 5.5A는 11B가 될 테니까 즉 2B는 A가 되겠네요. 그리고 A는 D가 되겠죠. A는 D가 될 테니까 네, 만약에 C가 가장 적다라고 하면 3번이 답이 되겠지만 A나 B가 가장 작다라고 하면 4번이나 뭐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2가 5,000이고 C가 2,500이니까 나머지 A, B, D를 합하면 2,5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이 쉽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와 D를 더했을 때 2,500이
돼야겠죠. 그리고 B는 0.5A가 되고 D는 A랑 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A가 얼마가 되죠? 0.5, 1이니까 2.5A가 2,500이 될 테니까. 그쵸? A가 그리고 D랑 같죠? D가 지금 1000이 되겠죠. 그래서 B가 500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제가 아까 3번을 빼놓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간 두 번째랑 세 번째 정보도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네, 일단 중요한 게 확정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부터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정보에서 C가 2500 알아냈으니까 여기부터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를 언급하는 다섯 번째 정보,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정보를 연결해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오늘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말고 제가 아까 설명을 주로 드렸던 부분으로 복습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알려드렸으니까 다 풀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풀었던 문제랑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다시 정리해두세요. 물론 이제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정리니까 복습하실 때 잘 하시고 내일 시험도 가벼운 마음으로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시험 보시고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